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. 드디어 결혼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이 다가왔어요. 설레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비몽한 상태로 눈이 풀려 있지만 결혼식 메이크업 덕분에 저의 모습은 생기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며 이 순간 내 옆에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며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저의 표정을 본 남편은 절 사랑스럽게 봐주면서 결혼식을,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사랑하는 나의 반쪽 남편과 행복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. 푸른 넓은 바다가 반겨주는 나의 신혼여행. 여기서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찬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. 하지만 저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고작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이었죠. 택시를 타고 예약된 호텔로 들어가던 중 긴 생머리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. 피부는 하얗고 귀엽게 생긴 여자분이어서 대학생이라고 믿어도 될 만큼 동안이었죠. 남편에게 오빠라고 손을 들며 다가오는데 저는 그 순간 남편이 긴장한 표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. 오빠라고 하면 저 여자는 누구지? 직장 동료인가? 남편의 옛 연인인가? 아는 동생일까? 그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저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순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신혼여행으로 온 곳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던 저는 다가오는 여자를 웃으며 반기며 인사를 건네고 남편도 그 여자에게 얼버무린 말을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죠. 호텔방으로 들어온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냥 회사 직장 동료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고 화장실로 씻으러 가길래 저는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보여서 휴대폰 안의 내용을 보았습니다. 남편의 직장 동료이기도 한 여자 사진이 사진 갤러리에 보여서 그 갤러리를 보던 중 남편과 다른 또 한 남자 그리고 그 여자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.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저는 손이 떨리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 순간이 거짓말이길 바랬고 예전에 만난 사람이겠지 생각하면서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. 하지만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식까지 진행하는 오늘까지도 그 여자와 문자하고 연락한 내용을 본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나면서 남편에 대한 의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순간 문자가 왔습니다. 오빠 어디야? 문자가 오는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.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와 신혼여행을 온 이 순간까지도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요. 모든 걸 확인하고 휴대폰에 제자리를 놓은 뒤 호텔방에 나와 1층 로비에서 만난 여자를 다시 찾고 다녔습니다. 로비 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던 여자는 저를 보며 씩 웃더니 다시 휴대폰을 보길래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누구시죠?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야기해보세요. 제 남편이랑 무슨 관계시냐고요. 오빠가 말 안 해요? 우리 사이? 저는 이 순간 당당하게 말하는 이 여자를 보며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순간 멍해지더군요. 다시 제정신을 찾으려고 한 순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. 여보 여기서 뭐? 라고 하는 순간 제 앞에 가려져 있던 여자를 발견했습니다.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? 당장 안 나가? 내가 왜 나가? 나도 여기 호텔 예약했어. 두 사람의 대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. 제 두 눈 속에 들어오는 건 저 여자와 남편이 절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눈물이 흐르더군요.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 여자는 누구인지 분명 직장 동료라고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한 게 없는지. 그 순간 남편은 절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겠죠. 저는 이 순간 이 자리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 오고 있는 택시를 잡고 아무 곳이나 이야기하며 떠났습니다.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는 받지 않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던 저에게 택시 기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무슨 일 있었냐고. 저도 모르게 술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솔직히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죠. 오늘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왔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고요. 택시 기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시면서 신호가 멈춘 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젊어 보이는 아가씨, 너무 슬퍼하지 마요.
제 이야기 잠깐 해줄까요? 택시 운전을 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답니다. 잃어버린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. 결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. 딸을 못 본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가씨 또래가 됐을 우리 딸이 생각나네요. 그 순간 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 말이에요. 그때 처음으로 그 택시기사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. 그런데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과 인상인 겁니다. 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없고 말씀해주신 사연도 그렇고. 그런데 저는 오늘 하루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냥 느낌이겠거니 했고 속상한 마음이나 달래자 싶었죠. 그렇게 택시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순간 기사님의 조수석에 붙어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. 익숙한 사진. 네,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이었습니다. 갑자기 소름이 돋고 왜 저분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. 어렴풋이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그건 제가 10살 때 놀이공원에서 아빠와 함께 손잡고 놀러 갔던 날 솜사탕을 사줄 테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던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아빠는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저는 엉엉 울면서 한참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결국에 아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. 밤늦게 겨우 엄마가 절 찾아와 주셨지만 아빠는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그렇게 없어지셨거든요. 그렇게 아빠를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게 20년이 넘었습니다. 그런데 제주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아빠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게 믿기진 않았지만 사진과 정황상 아빠가 확실한 거였습니다. 저는 잠시 멈췄던 눈물이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. 택시 기사님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며 당황해 하시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. 전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분에게 제 이름을 말했고 그분도 갑자기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.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건지, 그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건지 원망 섞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. 솔직히 화가 나서 소리를 치고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저를 아무 말씀도 못한 채 쳐다만 보고 있는 아빠를 보니 정말 오만 감정이 다 휘몰아치는 기분이었습니다. 겨우 진정해 나가는 저에게 아빠는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. 20년 전 절 버린 것이 아니었다고요. 그 당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저와 엄마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할 수는 없어 미리 조치를 취하셨던 거라고 했습니다. 다시 재기에 성공하면 딸과 아내 앞에 나타나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. 그렇게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고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봤다고 하셨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이런 애비가 있는 게 나은 걸까?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포기하셨다고 하더군요.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빠에게 그렇게 생각한 아빠가 더 한심하고 원망스럽다고 외쳤습니다. 같이 이겨내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냐고 다 핑계라고 말이죠. 그리고 20년 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빠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좋다고. 나조차도 내가 이렇게 아빠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을 줄은 몰랐는데 이제라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진심을 이야기하니 아빠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. 먼저 찾아갈 용기도 없었던 아빠를 용서하라고요. 그렇게 제가 묵고 있던 숙소 앞에서 그렇게 아빠와 제의를 했습니다. 때마침 숙소 근처에서 절 찾고 있던 남편이 절 보고 달려왔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. 그 여자는 만나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 직장 상사의 여동생인데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캠핑을 갈 때 한 번 상사가 데리고 와서 얼굴을 본 이후로 남편을 좋아한다며 괴롭혔다는 겁니다. 딱 한 번 봤는데 자신의 남편처럼 생각한다고요. 그걸 말릴 수도 없고 말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요. 다행히 그 직장 상사도 제주도까지 와서 여동생을 끌고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. 신혼여행을 온 동료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돌아갔다고 하더군요. 저는 남편에게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는지 다시 물어봤지만 제가 직장생활까지 이야기하면 걱정하고 신경 쓸까봐 이야기를 못했다고 했습니다. 곁에 있던 아빠도 저에게 사실인 것 같으니 들어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직장 상사까지 전화를 해오며 사정을 말하길래 넘어가기로 했습니다. 자신의 여동생이 우울증이 있어서 극으로 치달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고요.
그리고 남편에게도 갑자기 나타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남편도 놀란 눈치였지만 그래도 축하한다고 절 다독여 주었습니다. 어찌 보면 정말 일생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아빠를 만났다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습니다. 제 잃어버렸던 퍼즐의 조각을 찾아 완성된 그림이 그려지고 나니 안정감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 저희 가족은 풀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. 때로는 이해 못할 부분도 많고 또 이제껏 자유롭게 살아오신 아빠와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. 하지만 이젠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. 어딘가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 계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말이죠.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사연들을 보면서 때론 저게 다 진짜일까?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겪은 이 일도 정말 말해도 믿지 못할 그럴 일들이겠죠.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